네, 그럼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Separating Data via Block Invalidation Time Inference for Write Amplification Reduction in Log Structured Storage라고 해서 퀘스트에 2022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먼저 백그라운드로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짚어야 할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이 저자가 진행한 트레이스 옵저베이션과 이 제안하는 셋빗이라는 컨셉의 디자인, 그리고 분석, 그리고 구현의 디테일을 말씀드리고 이제 이밸류에이션과 컨클루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비지 컬렉션 자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가비지 컬렉션의 폴리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GC를 트리거하는 시점, 그리고 GC 대상 블록을 선택하는 선택 정책,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다른 블록으로 옮기는 리라이팅,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리라이팅 하는 양이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돼서 이 GC의 성능을 얘기하는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GC가 수행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은데, 일단 유저가 라이트한 블록들이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정책에 의해서 여러 세그먼트들로 나뉘게 되고, 그 세그먼트들 중에 몇 개의 세그먼트가 이제 오픈 세그먼트가 되어서 이 유저 라이트 블록들을 받게 되고, 오픈 세그먼트가 전부 차게 되면 이제 실드 세그먼트로 바뀐 후에 이 실드 세그먼트들은 특정 시점에 이제 가비지 컬렉션을 통해서 다시 데이터 플레이스먼트를 통해서 다른 세그먼트로 이동을 한다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존드 스토리지의 기본적인 개념과 거의 동일한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GNS와 같은 존드 스토리지의 경우에도 몇 개의 오픈 존이 있고 이제 나머지 풀 존들로 구성이 되는 것을 이 논문의 베이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 이러한 가비지 컬렉션 스킴 하에서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이 최소가 되려면은 아이디얼하게는 데이터가 라이트 되는 시점과 그 데이터가 나중에 인밸리데이션 되는 순서를 전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유저로부터 라이트가 이렇게 뭐 A, B, C라는 세 개의 주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라이트가 들어오고, 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인밸리데이션 되는 순서가 아래의 숫자와 같이 정해져 있을 때, 첫 번째 세그먼트는 첫 번째로 인밸리데이션 될 데이터와 두 번째로 인밸리데이션 돼야 할 데이터를 적어두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로 가비지 컬렉션이 수행될 때 이미 이 두 개의 데이터는 전부 인밸리드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세그먼트의 인밸리데이션 오더에 맞춰서 첫 세그먼트는 인밸리데이션 오더가 1과 2인 데이터를 적고, 그 다음에는 3과 4인 데이터를 넣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플레이스먼트를 진행을 하면은 가비지 컬렉션 오버헤드가 0이 돼서 이제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이 1이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시점에 이제 인밸리데이션 오더를 미리 추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미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이 오더를 정확히 맞추려면은 이제 오픈 세그먼트를 거의 무한정 늘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뭐 GNS라거나 다른 뭐 분산 파일 시스템들의 경우에 오픈 세그먼트의 개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버퍼 사이즈라거나 이런 리소스 문제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 세그먼트를 무한정 늘려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플레이스먼트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지식 하에서 이제 최선을 구축하는 방법을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논문에서는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 트레이스가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 1000개가 넘는 볼륨들에 대한 트레이스들 중에서 워킹셋 사이즈가 충분히 크고 라이트 트래픽의 양도 충분히 많은 186개의 볼륨을 선정을 해서 그 트레이스들에 대해서 이제 라이트 측면에서 특이점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세 가지 옵저베이션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유저 라이트된 블럭은 일반적으로는 짧은 라이프 스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던 부분과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진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한번 가비지 컬렉션 된 데이터보다는 새로 유저 라이트된 블락이 상대적으로 핫하다는 부분을 짚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일반적인 핫콜드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얘기로는 이제 프리컨틀리 업데이트되는 블럭이라고 하더라도 그 블럭들 사이에서 이제 라이프 스팬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핫한 데이터들을 이제 네 가지 정도로 클래시파이를 해서 각각을 분석해 보았을 때 그 핫한 데이터들 안에서도 이제 라이프 스팬의 편차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핫한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얼리 업데이트되는 콜드 블락들이 상당히 많고 지배적으로 많고,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서도 이제 라이프 스팬은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이런 관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템퍼러처 베이스의 데이터 플레이스먼트로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셋빗이라는 디자인은 이제 블락의 인밸리데이션 타임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플레이스먼트를 최적화하는 것을 제시를 하는데요. 컨셉을 보시면 이제 세그먼트를 단순히 핫콜드 2개 정도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제 6개의 오픈 세그먼트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이 유저 라이트 되는 블럭들도 라이프 스팬을 미리 예측을 해서 2개의 세그먼트에 나누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라이프 스팬이 짧을 것으로 예측되는 데이터들과 길 것으로 예측되는 데이터들을 나누어서 저장을 하고, 이러한 세그먼트들이 나중에 이제 실이 돼서 가비지 컬렉션이 돼야 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이제 라이프 스팬을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라이프 스팬이 짧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가비지 컬렉션이 된 데이터들은 하나의 세그먼트들에 몰아서 넣고, 라이프 스팬이 길 것으로 예측되었던 세그먼트들은 더 세분화를 해서 3개의 세그먼트에 나누어서 이제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가비지 컬렉션이 되었던 데이터들이 다시 GC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3개의 세그먼트에 나누어서 데이터들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상된 라이프 스팬에 맞추어서 세그먼트들을 분리해서 6개 정도로 분리했을 때 이제 웨어랩, 와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세그먼트 개수가 많아지면 뭐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더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리소스 개수의 측면에서 6개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라이프 스팬을 예측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예측에 있어서는 특별히 새로운 개념을 가져오지는 않고 이제 결국은 현재 라이트가 발생했을 때 그 직전 라이트의 라이프 스팬을 바탕으로 해서 같은 주소의 다음번 라이트도 거의 동일한 라이프 스팬을 거의 동일한 타임 이후에 다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고, 이 현재 라이트 직전의 라이프 스팬과 이번 라이프 스팬을 그냥 동일하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되는 시점에 이제 올드 블락의 라이프 스팬을 보고 그 라이프 스팬을 기반으로 해서 이 클래시파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비지 컬렉션 되는 데이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저 라이트가 진행된 이후에 얼마 만에 이 가비지 컬렉션이 진행됐는지를 이제 에이지로 놓고 이 A를 기반으로 해서, 물론 사이에 그 GC가 여러 번 있었던 경우에 그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유저 라이트 이후에 에이지를 바탕으로 해서 적어도 그 정도의 라이프 스팬은 더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분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측이 이제 뭐 정당하다는 부분을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이 주장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전의 라이트가 이제 라이프 스팬이 일정 수준 이하였을 경우에는 요번 라이트에 대한 라이프 스팬도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하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라미터들을 변화를 해가면서 이 GIF 분포에 대입을 해서 이 주장이 스큐니스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다는 부분을 보이고, 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실제 트레이스에서도 이제 다양한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그 현재 주장하는 확률이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는 부분을 이제 그래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GC 리라이트 되는 블럭에 대해서도 거의 마찬가지로 이제 유저 라이트 된 이후로 에이지가 특정 시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GC 이후에 이 데이터가 라이프 스팬이 짧을 확률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GC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 가비지 컬렉션 폴리시에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유저 라이트 이후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시점 이후로는 GC가 된 것으로 트레이스를 분석을 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제 에이지가 길었던 블락의 경우에는 가비지 컬렉션 이후에도 에이지가 짧을 확률은 별로 없다는 부분을 이제 지프 분포와 트레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당성을 얻고 나서 이제 이러한 셋빗의 워크플로우를 실제로 구현을 했는데요. 구현에 있어서는 먼저 이제 세그먼트들의 에버리지 라이프 스팬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요. 그 라이프 스팬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평균보다 라이프 스팬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반반씩 나누어서 이제 유저 라이트 블럭들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GC의 클래스의 경우에도 이 모니터링 되는 평균 라이프 스팬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4배 이하로 예측되는 경우 그리고 16배 이하로 예측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클래스 4, 5, 6을 나누어서 데이터들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블럭들별로 결국은 4KB 블럭들별로 이제 유저 라이트 타임을 다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이제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단위로는 그냥 유저 라이트 되는 카운트를 바탕으로 하고요. 실제 시간이 아닌 이제 유저 라이트 카운트를 바탕으로 했고 이 카운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메모리에는 P4Q를 둬서 최근에 라이트된 LB에 대해서만 이제 유저 라이트 타임들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SSD에 기록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SSD에는 스페어 영역이 뭐 몇십 바이트 정도의 스페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모든 블럭에 대해서 이제 라이트 타임을 다 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 시점에는 이 스페어 영역도 같이 읽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오버헤드 없이 이제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전에 다른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컨벤셔널한 SSD의 경우에는 이 스페어 리전을 사용한다는 전제가 사실 실제로 적용되기 좀 어려운 컨셉이었던 반면에 GNS의 경우에는 이제 디바이스 내부에 페이지 매핑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남는 스페어 영역이 있기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뭐 스페어 인터페이스로 이게 열려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에뮬레이트된 존드 스토리지에 이제 GenFS를 올려서 이 부분을 실제 구현과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셋빗이 실제로 알리바바의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인 팡구에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논문에서 약간 평가를 공들여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데이터들을 분리하지 않고 전부 하나의 오픈 세그먼트에 전부 배치하는 노셉이라는 베이스라인과 그리고 뭐 널리 알려진 대로 이제 유저 데이터와 GC 데이터를 별도의 세그먼트에 분리해서 배치하는 셉 GC라고 하는 두 번째 베이스라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미래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아이디얼 케이스에 대한 평가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픈 세그먼트는 무한정 늘리는 것으로 하지 않고 셋빗에 맞춰서 이제 6개 세그먼트만 있을 때 이제 세그먼트 개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마지막 세그먼트에 전부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아이디얼에 가깝지만 이제 세그먼트 개수 제약은 있는 형태의 세 번째 베이스라인을 이제 비교 대상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인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정책들을 상당히 여러 가지를 놓고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의 개수는 최대한 셋빗과 같이 6개로 맞추고 실험을 진행을 해서 평가를 했더니 자기들이 제안하는 정책이 제일 우수하고 이제 아이디어랑 케이스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라고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C 정책이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리디이건 코스트 베네핏이건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블럭 인밸리데이션 타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류했을 때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측면에서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가 이제 뭐 세그먼트의 사이즈나 가비지 컬렉션을 시작하는 이제 인밸리드의 포션의 퍼센테이지 그리고 뭐 이런 파라미터들에 상관없이 셋빗이 항상 우수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부분들을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셋빗이 이제 단순히 GC 데이터들만 분리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블럭 인밸리데이션 타임을 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저와 GC만 나누는 것에 비해서도 좋고 그리고 유저만 나누었을 때 그리고 GC만 나누었을 때의 경우에 비해서도 이렇게 셋빗을 통해서 유저 데이터도 2개로 분리하고 가비지 컬렉션도 4개로 분리해야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같이 분석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루프 측면에서도 성능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코스트 베네핏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세그먼트 사이즈를 500메가로 놓고 15%의 인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존재할 때 GC를 시작하는 것으로 놓고 평가를 진행했고 또 한 가지 특이점으로는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이제 프리 세그먼트가 부족해지는 경우를 방어하기 위해서 유저 라이트의 밴드위스를 40MB로 상위 레이어에서 제한을 하고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뭐 GC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스루풋에 영향을 주는 포션을 조금 높였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실험상으로는 지금 제안하는 셋빗이 뭐 베이스라인이나 다른 스테이트 최신 이제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정책에 비해서 더 높은 성능을 더 높은 평균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하위 25%에 대해서도 더 좋은 성능이 나오고 이제 상위 성능의 경우에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GC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FIFO-Q를 관리하는 것이 오버헤드로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 높은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셋빗이라는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정책은 이제 라이트 앰플리케이션을 줄이는 데 집중을 했고 그 방법은 이제 블럭 인밸리데이션 타임이라는 이제 앞으로 얼마 만에 인밸리데이션이 될지를 예측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대량의 트레이스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해서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현이 되었고 실제로 알리바바의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